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이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까?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일단 오늘은 뭐 주간으로 봤을 때는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외국인이 갑자기 순매도로 돌아서고 뭐 이런 뭐 큰 변동성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사실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버린 미국 증시 어저께 재정협상 타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개파락을 가리키면서 마이너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지표 때문에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런 이제 투심이 들어오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됐고, 결국 다우지수만 소폭 마이너스고요. S&P하고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IBM 실적 실망에 따른 매도세가 좀 있었다. 좀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재정 협상이 타결되면 모든 게 뭐 다 천국으로 막 갈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장 마감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장중에 있었던 이슈는 뭐 지수만 보시면 되겠고, 구글의 실적 보고서가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정말 인터넷 기업의 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냥 검색 사이트를 시작해서 진짜 처음에는 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모토로라라는 휴대폰 대기업을 인수해버렸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구동 체계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사가지고 인터넷에 딱 접속하자마자 구글이 딱 첫 화면에 뜨게 만든 이 주인공이죠. 자,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순이익이 29억 7천만 달러 나왔고요. 다음에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수정 주당 순이익이 10달러 74센트 나왔고요. 이게 둘 다 예상치를 여유 있게 상회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글 정도 이제 이런 완숙 단계에 들어간 기업은 좀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 예상치도 역시 뛰어넘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비록 이제 수치로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은요, 전문가 예상치가 10달러 34센트 정도 내다봤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번에도 어쨌든 예상치를 뛰어넘은 실적을 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성적을 감안하면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한때 포털 사이트의 고민이 이게 돈이 안 된다. 검색만 제공하고 돈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이제 여기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고요. 구글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구글의 이 독특한 광고 시스템이 애드워즈라는 건데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AD에다가 이렇게 워즈 붙여서 애드워즈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이 포털 사이트 뭐 랜덤 광고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이 불어 교실, 프렌치 레슨을 치면은 이 안드로이드를 하면서 지금 위치 정보까지도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뭐 불법성 논란도 있고 했는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이 프렌치 레슨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맞춤형 광고거든요. 맞춤형 광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히트레이셔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번 실적 증가의 1등 공신이 바로 이 유효 클릭 수. 그러니까 이제 실제 돈이 되는, 매출로 연결되는 이 유효 클릭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증가를 했고요. 바로 전 분기 대비해서는 8%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C, 코스퍼 클릭도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광고주가 구글에 지불하는 이 클릭당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가 감소, 전 분기 대비해서 3% 줄었는데요. 이거는 근데 나쁘다기보다는요, 약간 박리담의 그런 느낌으로 구글 광고 파이가 워낙 계속 커지다 보니까 요 비용은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효과는 더 높아지는데 지출하는 단가는 내려가고 더 좋은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구글이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시간 외 거래 동향 보셔야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8% 상승 중입니다. 실적 발표하자마자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현재 960달러 선을 넘어가서 8%대의 시간 외 거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구글 효과는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 들어올리고 있네요. 나스닥 선물 지수 현재 상황 보실까요? 구글 실적 발표 이후에 45포인트 상승 중에 있고요.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 상승폭에 따라서 한 뭐 1% 조금 못 미치게 오르고 있었지만, 어쨌든 구글 실적 발표 이후에 나스닥 선물도 저렇게 확실한 구글 효과를 누리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이 증시 격언이 뭐 맞아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또 그렇게 또 많이 팔지도 않은 하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월가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아주 적당히 좋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왜냐?
오바마 케어는 우리는 모르겠고 버냉키 케어만 있으면 된다. 이게요, 임시 재정 협상안이 타결돼서 이제 내년 1월 정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부채 한도도 연장이 됐잖아요. 사실은 시장에서 제일 좋아했던 시나리오가 바로 임시 예산안이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때까지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를 늦추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이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미국 셧다운 이슈에 묻혀 있었던 다른 이슈들은 이제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게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라든가, 그리고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를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이런 게 이제 기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중동, 북한, 뭐 중일 영토 분쟁,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추상적인 그런 리스크고요. 구체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오바마와 버냉키 팀, 비둘기 팀이 올가를 받쳐줄 것이고, 유동성 환경은 올해 이제 12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 설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이제 1월 달까지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놨다 보니까 12월 가서 또 싸움이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또 연준이 커버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착륙 리스크, 요 다음 이제 자막이에요. 하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는 사실 계속 뭐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시장을 완전히 뭐 뒤집을 만한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양적 완화 축소 시점에 대한 서베이 하나 보실까요? 뭐 제가 전해드리는 외신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신뢰성의 의문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좀 솔직히 창피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결과가 약간 좀 왜곡된 동향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서베이 대답한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전해드리는 정보기도 하고요. 테이퍼 시점에 대해서 언제로 생각하느냐. 올 12월 달이 나올 것이다는 12%.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테이퍼가 시작된다가 24.4%. 그 다음에 내년 중반이 20%. 내년 말이 12%.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015년, 그러니까 내후년이 돼야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31.1%. 이게 뭐 아주 뭐 신빙성을 갖는다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자신감이 크다. 그만큼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 친시장적이라는 이 투심이 강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경제지표 하나 나왔는데요. 요즘에 뭐 지역 연준 제조업 지표들 사실 뭐 좋은 거 보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오랜만에 지표 호재가 하나 출연을 했네요. 10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10월 결과입니다. 보통 경제지표는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좀 지연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거는 현실의 10월 결과고요. 미국 중부지방의 제조업 경기를 서베이 형식,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형태로 조사하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 15를 상회한 19.8로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9월에 22.3보다는 좀 약간 좀 수치가 줄어들긴 했지만은 뭐 때가 때이니만큼, 그러니까 이 조사 시기가 셧다운 중이었었으니까요. 예상을 넘었다는 데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창원이나 울산 같은 이제 전통적인 이 중공업 제조업체들이 많은 자동차, 뭐 기계, 이런 공단 지역인데요. 보시다시피 10월 한 달 동안 전 항목이 상승을 다 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신규 주문하고 미출하 주문량 같은 경우 약간 선행성을 갖는데 이런 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게 좋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페셜 퀘스천에 보면은요. 제조업 공장 전체 노동력에 대해서 줄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27.2%, 늘렸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은 51.4%로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거는 뚜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왜 전년 동기 대비가 중요하냐면은 보통 이제 미국의 대대적인 이 쇼핑 시즌은 보통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연말 쇼핑 시즌의 이 대표적인 시즌인데요. 이제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이 제조업체들은 9월, 10월, 11월에 생산을 많이 늘리겠죠. 이때 수요가 증가할 거에 대비해서. 이제 그래서 뭐 전월 대비해서 10월 달이 좋아졌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계절적인 이 변수를 감안할 때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전년 10월에 비해서는 좋아졌다, 노동력을 늘렸다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뚜렷한 증가라는 건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실까요? 코스피 2050포인트 정도에 해당하는 64선을 넘어서서 이제 65.23까지 왔고요. 자, 외국인들의 이제 투심은 사실상 코스피 2050선을 넘는다는 데 맞춰져 있고 이제 재정 협상도 이제 타결이 됐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요. 외국인의 이런 줄 매수가
언제 줄매도로 바뀐다면 과연 개인과 기관이 코스피 지수 얼마나 좀 받쳐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효기였습니다.